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려 시대 생활 모습 읽겠습니다. 향도의 배경은 불교 신앙 활동을 목적으로 조직된 공동체 집단이다. 배양 활동. 배양은 미륵불이 이 세상에 내려와 구원해줄 것을 기원하며 향나무를 묻는 의식이다. 마이크를 들고 해야 되겠어요. 정기에는 고려 정기 향도는 지방향리가 주도했고 대규모 인력이 필요한 불상이나 석탑의 제작, 사원의 중축에 동원하였고 후기에는 마을의 노역, 혼례와 상장례, 민속신앙과 관련된 마을 제사 등 공동체 생활을 주도하는 농민 조직으로 발전하였다. 농민생활 안정책. 농번기에는 농민들의 자벽을 면제하여 농사에 집중하도록 하였다. 자연재해를 입은 농민에게는 피해 정도에 따라 조세를 면제해 주었다. 고리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자율을 정하여 고액의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하였다. 고려의 권농정책. 고려사에 나온 걸 보면 성종 5년 5월에 명령하기를 국가는 백성으로서 근본을 삼고 백성은 먹는 것으로서 하늘을 삼는다. 만약 망백성의 마음을 회유하고자 하면 오직 농사의 세 가지 일을 빼앗지 말아야 한다. 너희 12목과 여러 주와 진의 수령들은 지금부터 가을까지 모두 마땅히 잡다한 일을 그만두고 오직 관농에만 힘쓰라. 내가 장차 각지에 사자를 보내 점검하여 전야의 황폐함과 개간된 상태, 목과 수영의 근면함과 태만함을 가지고 근무 성적을 평가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성종 6년 6월에 주와 군의 병기를 거두어 농기구로 만들었다. 주와 군의 병기를 거두어 농기구로 만들었다. 빈민 구휼 정책. 양곡대여. 흑창. 평상시 공무를 비축하여 흉년의 백성을 구휼하였다. 태조의 흑창. 그리고 성종의 의창은 흑창을 개편해서 춘대 추납을 통해 백성을 구휼하였다. 성종의 의창. 의료나 구호. 제위보. 광종의 제위보는 일정한 기금의 이자로 빈민을 구제하였다. 문종의 동서대비원은 개경에 설치하였으며 질병치료와 빈민 구제를 담당했다. 예종의 해민국은 백성의 질병치료를 담당한 의료기관이었다. 예종의 구제도감, 고종의 구급도감. 재해 발생 시 설치한 임시기관이며 빈민 구호를 담당하였다. 물가조절. 성종의 상평창, 개경, 서경 12목에 설치하였다. 곡식의 가격이 쌀 때 사들이고 비쌀 때 팔아서 물가를 조절하였다. 가족제도, 혼인, 가족의 구성. 고려시대는 일반적으로 핵가족 중심이며 부모를 봉양하거나 능력 없는 친척과 함께 생활하는 중대가족의 형태도 있었다. 혼인풍습.
고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남자 20세, 여자 18세 전후에 혼인하였다. 남자 20세, 여자 18세 전후에 혼인하였다. 일부 1처제. 고려는 기본적으로 일부 1처제를 원칙. 솔서혼이란 처가살이를 말하며 다른 말로는 서류 부가혼, 남귀 여가혼이라고도 하였다. 고려시대 처가살이는 일반적이었으며 이는 조선 전기의 혼인 풍습에까지 영향을 주었다. 솔설한 본가로 돌아오기 이전까지만 한 정적으로 처가살이를 하는 사회. 한정적으로 본가로 돌아오기 이전까지만 한정적으로 처가살이를 하는 사위, 솔서. 예서제는 미리 사위를 맞이한다 라는 뜻으로 고려 후기 원나라에 보내질 공녀로 차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어린 신랑을 맞이하는 혼인 풍속이다. 이는 처가살이와 조혼의 풍습이 합쳐져서 만들어졌다. 미리 일찍 결혼하던 풍습이 합쳐져서 사위를 맞이한다. 예서제. 근친혼. 초기 고려초 왕실에서는 근친혼이 일반적이었다. 근친혼에 대한 금령을 내렸으나 중기 이후에 풍습이 사라지지 않아 사회 문제가 되었다. 처가살이. 태종실록의 사료를 보면 고려의 옛풍습에는 혼인하던 예법이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장가들어 아들과 손자를 낳아서 외가에서 자라게 하기 때문에 외가 친척의 은혜가 중함으로 해서 외조부모와 처부모의 복을 당하면 모두 30일을 휴가로 주었습니다. 외조부모와 처부모의 복을 당하면 모두 30일을 휴가로 주었습니다. 복을 당한다는 게 무슨 뜻이지? 죽었다는 건가? 그리고 처첩제에 대한 여인들의 반발. 고려사를 보면 파규는 왕에게 다음과 같이 건의하였다. 우리나라는 본래 남자가 적고 여자가 많은데도 지금 신분의 고하를 물론하고 철을 하나만 두고 있으며 자식이 없는 자들까지도 감히 첩을 두지 못합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와서 인원의 제한 없이 철을 두니 이대로 두었다가는 인물이 모조리 그들이 있는 북쪽으로 흘러가게 될까 우려됩니다. 청컨대 여러 신하들에게 첩을 두게 하되 품계에 따라 그 수를 줄여서 일반인은 1첩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첩에게서 낳은 아들도 역시 본처가 낳은 아들들처럼 벼슬살이를 할 수 있게 하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호라비와 홀어미가 줄어들고 따라서 인구도 증가될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부녀자들은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두려워하며 파규를 원망하였다. 때마침 연등회 저녁에 파규가 왕의 행차를 호위하고 따라갔는데 어떤 노파가 파규를 손가락질하면서 첩을 두자고 청한 자가 바로 저 빌어먹을 늙은이다 라고 하였다.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연이어 손가락질하니 길거리에 붉은 손가락들이 두rum을 엮어 놓은 것 같았다. 당시 제상들 가운데에는 자신들의 철을 무서워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논의를 하지 못하게 됐고 결국 시행하지 못하였다.
재산 상속, 특징 남녀 구분 없이 자녀에게 균등 상속하는 것이 원칙. 어머니가 친정으로부터 상속받아온 재산과 부계로 상속된 재산이 명확히 구분되었다. 직역과 관련하여 분급된 토지는 역을 세습하는 자손에게 상속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자녀의 균분 상속. 고려사의 사료를 보면 손변이 안찰 부사로 있을 때 당시 어떤 남매 간에 송사가 벌어졌다. 남동생은 다 한부모에서 태어났는데 어째서 부모의 유산을 누이 혼자서만 독차지하고 동생인 나에게는 나누어 주지 않느냐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누이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집안의 재산 전부를 나에게 주었고 너희 골씨라고는 씨의 한 벌, 치권 하나, 미투리 한 켤레, 종이 한 권뿐이었다. 증거 서류가 있으니 어찌 어길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서로 송사한 지 몇 해를 지났지만 미결로 남아있었다. 이때 손변이 두 남매를 불러다가 앞에 세우고 너희 아버지가 죽을 때 어머니는 어디 있었는가? 라고 묻자 어머니가 먼저 죽었다. 손변이 계속하여 그때 너희들의 나이는 각각 몇 살이었는가? 누이는 이미 시집갔고 동생은 아직 어린아이였다. 손변이 듣고 나서 그 남매에게 타이르기를 부모의 마음은 어느 자식에게나 다 같은 법이다. 어찌 장성에서 이미 출가한 딸에게만 후하고 어미도 없는 어린 아이인 아들에게는 박하겠는가? 생각하건대 너희 아버지는 아들이 의지할 곳은 누이밖에 없으므로 만약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준다면 혹시 그 아이에 대한 누이의 사랑과 양육이 부족하지 않을까를 우려한 것이니 아이가 장성해서 분쟁이 생기면 이 종이로 솥장을 만든 다음 검정 옷을 입고 검정 갓을 쓰고 미투리를 신고 관가에 가서 고소하면 그것을 잘 분간하여 줄 관원이 있으리라 생각한 것이다. 아이에게 오직 이 네 가지 물건만 남긴 의도가 아마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누이와 동생이 그의 말을 듣고 비로소 깨닫고 감동하여 서로 붙들고 울고 손변은 재산을 반으로 나누어 남매에게 주었다. 여성의 지위.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가 비교적 높았다. 조선 후기처럼 북의 중심이 아닌 양측 친족 관계가 모두 중시되었다. 고려 여성은 경제적, 사회적 권리에서 남성과 어느 정도 동등하였다. 부모의 재산은 남녀 자손에게 동등하게 상속, 호적에 남녀 구분 없이 연령 순으로 기재. 여성은 자유로운 재가가 가능. 남편이 죽으면 여성이 호주가 될 수 있음. 제사는 아들이 없을 경우 양자를 드리지 않고 딸이 제사를 지냄. 조선 후기처럼 문중선산과 같은 혈족 단위의 공동 묘역이 없었으며 상례의 경우 친가와 외가의 구분 없이 모두 1년간 애도하였다. 고려 여성의 제가 공은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었는데 학문의 뜻을 둘 나이가 되자 의붓 아버지가 집이 가난하다며 공부를 시키려 하지 않고 그 아들과 함께 일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어머니가 이를 반대하면서 첩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수절하지 못하였음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유복자가 다행히 학문의 뜻을 두고 있으니 반드시 이 아이의 아버지가 본래 속해 있던 무리에 들어가 그 뒤를 따르게 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내가 무슨 얼굴로 지하에서